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물류 뉴스와 함께합니다. 베트남과 세계 물류 시장의 최신 소식,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동향입니다. 2026년 첫 7개월 동안 베트남으로 유입된 FDI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등록 FDI 총액은 38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으며 실제 집행된 FDI는 152억 달러로 11.8% 증가해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FDI 프로젝트는 2,429건으로 총 등록 자본은 210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프로젝트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으며 등록 자본은 2.1배 증가했습니다. 제조 가공업이 계속해서 가장 많은 FDI를 유치했으며 신규 등록 자본의 55%, 실제 집행 FDI의 82.6%를 차지했습니다. 국가 및 지역별로는 싱가포르가 75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56억 1천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홍콩, 중국, 일본, 네덜란드가 이었습니다.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자금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자금 집행을 가속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인프라, 인적 자원, 지원 산업 및 혁신 역량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FDI 유치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히 많은 자금을 유치하는 것에서 고도 기술, 높은 부가가치 R&D, 기술 이전 및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갖춘 FDI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의 경우 7월 24일 기준 FDI 유치액이 98억 달러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5% 증가했으며 올해 3분기 말까지 100억 120억 달러의 FDI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DI 증가와 함께 기업들의 수출입 환경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수출입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통상산업부의 통지서 제26-2026-TT-BCTO에 따른 새로운 원산지 증명서, CO 발급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발급 기관, 서류 접수 절차 및 권한 위임 체계이며 원산지 결정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8월 1일 0시부터 전자 CO 발급 관리 시스템인 ECOSYS도 업데이트됩니다. 이전에 신고한 신청서는 기존 발급 기관이 계속 처리하며 이후 신고하는 신청서는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발급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출 시장과 필요한 CO 종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할 적절한 기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출입 절차와 직접 연결되는 제도 변화와 함께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역시 재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찌민시의 항만 이전 및 물류 네트워크 재편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찌민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지역의 항만을 이전하는 방안과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깐나이, 푸우 및 인근 대포는 주거지역과 가까워 교통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깐나이는 베트남 최대 컨테이너 물류 거점으로 연간 처리 물동량이 약 600만 TEU에 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항만을 일괄 이전하기보다 화물 흐름을 재편하고 전용 운송 노선을 구축해 컨테이너 차량을 순환도로, 고속도로 및 항만 연결도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깐나이 푸우 연결도로는 2028년, 응우엔 주이찐 도로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순환도로 및 호찌민시 롱탄 저우저이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호찌민시에는 99개의 항만이 있으며 여기에는 해상 석유가스 항만도 포함됩니다. 기사에서는 깐나이 까이맵 티바이 히에프억강 기능을 재분배해 화물 흐름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찌엉토 ICD는 롱빈 ICD로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체 항만 및 물류센터 개발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운송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 이전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호찌민시는 기존 항만의 화물을 수용하고 환적하기 위해 동나이강과 사이공강 상류 지역에 내륙수로항, ICD 및 물류센터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화물 흐름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운송항만 요금 정책, 바지선 운송 조정, 데이터 공유 및 세관 절차 연계가 함께 필요하며 수출입 활동과 공급망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항만과 물류 네트워크가 재편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수출입 금지 품목 관련 규정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수출입 금지 품목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는 대외무역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한 2026년 시행령 제292/2026엔 CPO를 공포했으며 수출입 금지 품목 목록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무기, 탄약, 폭발물, 국내 천연림에서 채취한 원목 및 제재목, 원석 다이아몬드,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 금지 품목에는 무기, 탄약, 폭발물, 폭죽, 해상안전신호탄은 제외, 천 등, 일부 전파방해 장비,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가 포함됩니다. 또한 의류, 신발, 전자제품, 냉난방기기, 생활가전, 가구, 자전거, 오토바이, 의료기기 및 중고 디지털 기술 제품 등 다양한 중고품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중고 또는 차대번호 엔진번호가 삭제 변조 수정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수입 금지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유통이 금지된 문화상품, 방사성 폐기물, 사용이 금지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CITES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는 야생 동식물 표본 등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2026년 9월 5일부터 전체 또는 일부가 강제노동을 통해 채취 생산 제조된 제품 및 상품의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출입 금지 품목의 수출입은 법률이 허용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관련 허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수입 규제 강화는 국제 공급망의 투명성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추적 및 공급망 관리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국 시장의 원산지 추적 및 공급망 관리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의 새로운 요구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기업들은 원산지 추적과 공급망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상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베트남 수출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입 원자재의 출처를 철저히 관리하고 원자재의 원산지를 명확히 확인하며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섬유의류 산업에서는 면화, 섬유, 실, 원단, 염료 및 기타 부자재의 원산지 추적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추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표준화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무역 리스크를 관리하고 미국 수출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원산지와 공급망 관리 강화와 함께 미국의 실제 관세 조치도 베트남 수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의 제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내용입니다. 이어서 미국의 추가 관세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은 강제 노동과 관련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라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했으며 베트남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관세 조치는 2026년 7월 24일 0시 1분 미 동부 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공식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국가 지역별로 추가 관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EU와 대만은 10%, 일본, 한국, 스위스는 12.5%, 그 외 국가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며 베트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2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베트남산 상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며 일부 면세 대상 품목은 제외됩니다. 제301조에 따른 이번 조치는 별도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4년 후 자동으로 종료되며 무역 상대국의 관련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조치를 수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해운업계의 운임 상승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상운송 시장의 운임 상승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안보 상황으로 인해
글로벌 해상운송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운임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선박이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운송기간이 14일 더 길어지고 있으며 항만 적체와 빈 컨테이너 부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수입업체들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수입을 늘리면서 해상운송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임 상승으로 섬유의류, 신발 가죽 제품, 목재 가구, 가공 농산물 등 수출업종의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사들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운송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운임 상승과 해상운송 위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운송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비용과 함께 물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는 육상운송 인프라입니다. 이어서 동나이성의 주요 물류 인프라 건설 소식입니다. 동나이성은 롱탄 공항과 연결되는 25비번 도로와 25시번 도로의 완공을 위해 공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두 도로는 51번 국도, 벨릉 롱탄 고속도로, 호찌민시 롱탄 저우저이 고속도로, 비에노와 붕따오 고속도로, 호찌민시 제3순환도로와 연결되며 향후 깐라이 교량과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25시번 도로는 51번 국도부터 흐옥로 19구간으로 길이는 2.6km 이상이며 공정률은 60% 이상입니다. 약 1.1km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이 완료됐으며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비번 도로는 연짝 지역 중심부부터 51번 국도 구간으로 길이는 9.2km 이상이며 도로 폭을 8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60% 이상이며 왼쪽 본선은 이미 완공되어 개통됐습니다. 25비번 도로는 토지 보상 및 부지 인도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 일정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부지의 92% 이상이 인도됐으며 연짝 지역에서는 약 50건이 아직 부지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도로는 롱탄 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 연결을 확보하고 지역 간 교통 연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과 함께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과 한국 간 무역 촉진 관련 소식입니다. 2026년 상반기 베트남 한국 교역액은 58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의 한국 수출액은 158억 달러, 수입액은 423억 달러로 264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2026년 2월 기준 누적 등록 투자액이 952억 3천만 달러 이상으로 베트남의 최대 FDI 투자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들은 물류비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한국 시장의 품질 안정성, 원산지 추적 및 규정 준수에 대한 강화된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촉진 활동은 행사 중심의 무역 촉진에서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무역 촉진으로 전환해야 하며 베트남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한국산 원부자재 활용을 통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 깊이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5대 중점 과제는 공동 KPI 체계 구축, 디지털 플랫폼 기반 한국 시장 정보 구축, 2027년 식품수산물, 공급산업, 소매 브랜드 등 3개 핵심 프로그램 추진, SPS TBT를 별도 업무 분야로 운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고, 체계 표준화 및 3개월, 6개월, 12개월 후 성과 추적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현재 물류 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상 악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국 동부 지역의 태풍으로 해상과 항공 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동부 지역의 태풍에 따른 운송 차질 소식입니다. 돌핀 태풍이 중국 동부 지역의 해상 운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지 시간 기준 월요일 닝보 남쪽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항만 폐쇄, 운영 제한 및 선박 대피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닝보항은 8월 7일부터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중단된 업무에는 공컨테이너 반출입, 화물 컨테이너 반입, 게이트 마이너스인, 피더선 및 바지선 서비스, 선박 운영 등이 포함되며 태풍에 대비해 선박을 항만 밖으로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의 다른 항만들도 기상 악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상하이 지역의 터미널을 비롯한 일부 항만 시설에서도 운영이 제한되거나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 지역을 통과하는 화물은 선박 입출항 및 접안 지연, 터미널 및 대포 운영 중단, 컨테이너 반입 마감 시간, 컴마이너스 오프 및 반납 일정 변경, 육상 운송 지연, 운영 재개 후 터미널 혼잡 및 장비 부족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의 경우 악천후와 운항 정상화 과정으로 인해 상하이 푸둥공항, 상하이 훔차오공항, 닝보리서공항, 푸저오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공편 취소 및 일정 변경, 화물 접수 처리 지연, 연결편 미탑승 및 화물 롤오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은 상륙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항만 폐쇄 전 기준 대기 시간은 닝보 약 2-3일, 상하이 약 5-8일이며 터미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항만 운영이 재개된 이후에도 선박 대기, 컨테이너 적체, 선박 일정 지연 및 장비 재배치 등으로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 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달의 물류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